안녕하십니까. 마산창원 소송, 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조금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집단 등기 들어오고 또 뭐 회생, 파산, 상속 그리고 법인 등기 아주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느라 그거 한 3주 정도 영상을 못 찍었는데 3주 내내 야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했고요. 정말 피투하는 일정 중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항상 저번 주만 같아라. 그렇잖아요. 일은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요. 여튼 오늘 그래서 좀 짬이 났어요. 그래서 또 뭐 유튜브도 올려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재밌는 판결 하나 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제가 이겼다는 판결문입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설마 뭐 지는 걸로 방송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런 거 방송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된 패배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소송 전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소유권 확인인데 이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당사자가 둘이 있으면은 둘이서 소유권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건 당사자가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건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들어갈 때는 보통 허무인,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그 소유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이제 소관하는 소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결이 그렇습니다. 사건 2019 가단 10 블라블라블라 개인정보니까요. 소유권 확인 원고 누구누구누구 피고 이거 시를 밝히면 좀 그렇죠. 땡땡시 소관 땡땡 합법 공개된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렇고요. 대표자는 시장 누구누구누구 소송 대리인이 한 분, 두 분, 세 분이나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겠다 싶었는데 뭐 이겼습니다. 주문은 뭐 별거 아니에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서 이제 판결문 이제 판결 이유가 나오는데 판결 이유가 원래 소유권 확인 소송은 판결 이유가 조금 뭐 잘 적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전 청구 소송과는 다르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라도 정말 상세하게 많이 판사님께서 이유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쓰신 내용들은 다 제 준비 서면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 준비 서면이 옳다는 것을 판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별지 목록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그냥 정본이다 뭐 이런 여긴 지금 재판부가 나오니까 그래요.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는 그랬어요. 이게 소유권 일단 등기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속권이랑 물렸어요. 그래서 상속인을 이제 확정해서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는 안 됐어요. 건축물 대장 존재하고요. 문제는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특정이 안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주소는 있는데 번지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소관청을 찾아가서 이거 기입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살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적등본하고 뭐 다 뒤졌죠. 제적등본 그 다음에 해당 이제 면사무소 가면은 구대장 있어요. 그리고 구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 이게 수기로 손으로 쓴 거 있어요. 표를 이렇게 손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 자대 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다 떼봤는데 없어요. 해당 집원에서 사신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호적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뭐 잘못하면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호적을 좀 중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 사는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또 거기가 해당 그 성씨의 준 집성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는 큰 집에만 돼 있고 작은 집에는 이제 주소에서 그 주소 이전 안 하신 거예요. 깝깝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소관청하고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 하길래 이제 소송을 해야겠다. 그 의뢰인한테 얘기하니까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그거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사실 법무사 변호사들한테도 생소한 소송입니다. 의뢰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기로 하셨고 각종 이제 증거를 수집을 했죠.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아주 뭐 인류적이라 그럴까요?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한 거죠. 직접 증거인 그쪽에서 주민등록한 기록이 없다,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게 시의 입장이었고요. 제 입장으로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접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넣었어요. 예,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접 증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 한번 해봐라. 왜 간접 증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붙은 거예요. 붙어서 싸움이 붙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뭐 단순 부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현행 민사소송법상 단순 부인이 어딨냐, 이유 부인을 해야지. 부인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냥 단순히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송이냐, 이런 말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나중에는 인후 보증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준비서명이 날라왔고, 저는 아니 특별조치법 지금은 시행은 안 하지만 특별조치법상으로도 인후 보증서는 권리자를 확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구 부동산 등기법, 지금 현행 등기법 말고요, 옛날 등기법에는 인후 보증서로도 등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을 정도였다. 결코 가볍게 볼 증거가 아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당신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한번 입증해봐라. 역으로 입증해봐라. 그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당 면사무소에다가 우리 그 돌아가신 망인, 돌아가신 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이 해당 그 동네에 해당 그 연도에 사신 적이 없다. 뭐 이런 사실조회까지 하고요. 물론 그 면사무소에서는 그렇게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왔어요. 그거 왔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났을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뭐 건축법 규정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뭐 1항에서는 이제 직권으로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자 이제 대장상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이제 직권으로 확인 이제 할 수 없으면 그 법 규정 2항에서 의하면 이제 소유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입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땐 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반박을 했죠. 아니다. 그 해당 건축법 규정은 첫째는 직권주의를 이야기한 거다. 즉 관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걸 의무를 준 거다. 그런데 2항에서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예외적으로 직권주의, 1항이 직권주의라는 그 원칙이라면 2항은 예외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다. 그렇지 않느냐. 게다가 최근에 그 건축법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옛날에는 이제 그 권리자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법상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제 건축물에 이제 변경 등기 사항이 있으면은,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그러한 등기를 촉탁하도록 바뀌었어요, 규정이. 그리고 과태료도 없어졌고요. 이거 봐라. 지금 입법부는 지금 입법자는 해당 관청이 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외 규정을 원칙 규정과 혼용하면서 어떻게
의무를 해태하는 것 자체가 입법자의 지금의 입법 추세와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변론길 세 번 거쳤죠. 세 번 거치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승소로 끝나버렸죠. 그 이제 가끔씩 소송을 싸움으로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내가 이겼다, 우와, 내가 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로 승소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는 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송상에서 이거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조금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소송에서는 별로 좋은 효과 못 봐요. 여튼 오늘 이렇게 또 짧게나마 저의 또 소송 사례 하나 안내 하나 드렸고요. 해당 시청 혹시 여기 소송 대리인으로 나오셨던 분들 뭐 그분들이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 증거도 없이 어떻게 소유권을 그냥 확인해 주겠어요. 그죠? 그랬다가 만약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해당 그 관청분들이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그에 대해서 정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빈틈과 예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법리적인 구성을 달리해서 이제 승소까지 이뤄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뭐 승소했다, 패소했다고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권리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그냥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죠? 자,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지금도 일이 조금 쌓여있긴 한데 또 유튜브 한번 찍어서 재밌는 영상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청원 소송회생 파산 상속 전문 법무사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